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 경제도 어쨌든 우하향에서 살짝 고개를 들고 이제 우상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고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속적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실 경제 체질, 산업 전반의 풍토 이런 데 대한 좀 일반적인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상생의 생태계 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쉽게 빨리 가는 길이 있긴 하지만 그게 혼자 가면 결국은 외톨이가 돼서 어렵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생태계 얘기를 하면 호랑이만 남아서야 결국은 남을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호랑이도 풀밭이 있어야 생존한다 하는 게 자연의 이치라고 합니다. 건강한 토끼 또 너른 풀밭이 있는 생태계가 뒷받침돼야 지속적인 성장 발전도 가능하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 또 코스피 5천 돌파, 경제 성장률 2%대 회복 등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또 지방, 노동부문, 또 특히 그 중에서 취약한 청년 등에게는 아직 여전히 닦는 세상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죠. 한쪽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소위 요즘 말로 K형 성장, K자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회복의 온기와 결실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때 과거에는 뭐 속된 말로 하면 몰빵이라고 할까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서 편중해서 소위 낙수 효과를 노리는 그런 전략이 매우 유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죠. 자원과 기회가 부족한데 이걸 다 흐트리기보다는 한쪽으로 몰아서 집중하고 이제 그로 인한 성과나 결과물의 일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전략이 꽤 유용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상당히 혜택을 봤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전략이 이제는 성장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과거에 유행했던 수직 계열화 또 비용 절감 전략 이런 거는 고부가 지식 첨단 산업이 주축이 되는 현대 경제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과거의 낡은 성공 방정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한 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창의와 혁신이 작동하는 지속성장 발전이 가능한 사회로 전환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은 시혜가 아닌 이건 투자다. 또 어쩌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생존 전략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실력 있는 파트너를 직접 키워내고 또 팀워크를 형성하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는 생각이 들고 또 더 멀리, 더 오래, 더 높이 날리기 위한 영리한 생존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살아남는 자는 홀로 강한 자가 아니라 다 함께 힘을 키워낸 자다. 협력기업과의 상생뿐 아니라 지역 청년, 소상공인, 또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 투자들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유행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투자를 받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오션 어디? 예. 제가 하나오션은 제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렇게 몇 가지 인연이 있었는데, 그 노동자들에 대한 뭐 가압류 문제, 이런 것들도 잘 해결해 주셨고, 또 최근에는 연간 89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출연을 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 그러니까 원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언론에서 보도로 봤는데 제가 전화라도 한번 드릴까 하다 못했어요. 감사드립니다. 대중소기업 임금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씩 기업인들한테 좀, 그러니까 뭐 잘 되는 쪽이죠. 어려운 쪽은 좀 그런데 잘 되는 쪽 기업 경영인들을 제가 뵈면 혹시 전체 생산 원가 중에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을 자주 해봐요. 되게 많으면 20%, 요즘 뭐 적게는 한 7, 8%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인건비를 아끼는 방식으로 어쩌면 이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최저임금을 지급해서 막 분쟁을 일으키면서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긴 다른 요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꼭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용의 유연성, 경기 순환에 대비할 수 있는 고용 유연성 때문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하여튼 약간의 전략 변경이 필요하지 않냐. 요즘은 이제 소비자, 투자자, 노동자 모두가 중요한 주변 환경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감사드리고요. 많이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하나오션의 사례와 같은 이런 상생 문화를 경제 전반으로 좀 확산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생 경제를 선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관한 이야기,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함께 논의하게 될 텐데, 그러한 여러분들 노력을 표준으로 삼아서 플랫폼이나 방위산업, 또 금융 등 산업 구석구석에 상생 협력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일종의 표 슬로건이기도 한데,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게 국정 슬로건인데, 하여튼 모두가 함께 희망도 또 미래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또 생존 문제가 절박하다 보면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래도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게 어쩌면 더 멀리 가는, 더 높이 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생협력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 또 산업 전반에 상생의 씨앗을 널리 퍼뜨려서 지속성장이 가능한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님께서 상생 생태계 확산 전략에 대해서 발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입니다. 대통령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함께, 같이, 서로, 모두, 성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숲 생태계는 다양한 생물이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커다란 나무들도 또 작은 생물들과 햇빛을 공유하면서 조화롭게 상생합니다. 저는 산업의 생태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은 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고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루어 왔는데,
이후로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 때는 혼자서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커다란 나무들이 자연의 생물들과 조화롭게 잘 숲을 이뤄가듯이 대기업들도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생태계의 번성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생협력 정책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2006년에 상생협력법 제정을 시작으로 해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설치되고 또 상생결제와 납품대금 연동제 등 다양한 제도들도 만들어졌습니다. 상생협력에 참여했던 기업과 협력의 규모도 크게 늘었습니다. 동반성장지수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이 2015년 56개에서 2026년 251개사로 늘었고 또 상생협력기금도 3조 2천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서 82만 개의 중소기업에 지원됐습니다. 그렇지만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의탁 기업 간의 거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동반성장 전략은 변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금융과 중소상공인, 또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방산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관계 등 기존의 수의탁 거래로만은 설명하기 어려운 그 관계들이 많아졌고 새로운 경제 체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혁신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이 등장하면서 우리 산업의 생태계의 기업 구성원들의 관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상생의 전략도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상생 전략의 핵심은 기업 생태계 전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종전의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구조를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동행하는 수평적 협력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가지 상생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생 생태계의 점검 영역을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3가지 분야를 신설합니다. 가장 먼저 금융 분야에 상생 금융지수를 도입합니다.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가 큰 6개 시중은행부터 상생 금융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을 동반 성장 지수에 편입하고 민간 자율 상생 협의체를 통해서 플랫폼 기업과 입점 사업체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겠습니다. 방위 산업에도 상생 수준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도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생 생태계의 구성원을 업체 당사자들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지역사회, 청년 등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문제를 스타트업과 협력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또 대기업이 가진 노하우는 중소기업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도 하겠습니다. 또 기업은 지역의 중소소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고 함께 상생해야 전체 지역 경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부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대기업이 또 청년 인재를 육성하면 이들이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서 산업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다 함께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생의 성과가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온 상생 결제 제도는 좀 변화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시스템도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중소기업들이 직접 내거나 하는 여러 제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변화시켜서 납품대금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4차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력사를 위해서만 사용되던 상생협력기금의 사용 범위도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AI 지원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업종별 특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반영해서 상생 생태계 지표로 재설계하고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지원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상생형 스마트 공장은 현장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총 270개를 구축하겠습니다. 상생형 R&D도 2배 이상 확대해서 대기업의 지식과 노하우가 중소기업에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472개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의 공급망 차원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도 작년보다 2배 가까이 확대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하신 기업들에 대해서는 올해 오늘도 여기 많이 와 계시는데요. 우수한 상생 사례를 소개하고 시상하는 상생 기업 대상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들은 국민들이 직접 추천하고 선정하고 또 평가에도 참여하도록 해서 모범 사례가 많이 발굴되고 이것이 문화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상생을 실천해 오신 여러 기업인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주시는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상생하는 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한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상생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인분들이 빛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과 동행하면서 함께 응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확산 전략에 대해서 발표 수고해 주셨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바로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상생을 실천하고 계신 20분의 기업인들께서 함께하고 계시죠. 제가 시작 전에 뵈니까 두 분씩 아주 반갑게 담소를 나누시던데요. 바로 상생 파트너인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각 한 분씩 총 10개 팀이 오늘 짝을 지어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는 상생 우수 사례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협력을 추진하게 된 배경 그리고 상생을 통해서 이룬 성과들까지 팀별로 발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오션 그리고 선박 부품을 제조하는 대원산업의 상생 사례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주무부처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오션 대표이사 김희철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조선산업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로 저희 하나오션은 오랜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 전환을 달성했고, 마스가로 상징되는 한미 양국의 조선산업 협력은 미국 필리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화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잠수함, 군함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사의 성장에 발맞춰 하나오션은 2025년 성과 달성을 위해 생산 현장에서 노력해 주신 사내협력사 근로자들께 당사 직원들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적용하기로 하고 총 89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조선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강력한 원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은 기술 격차마저 무섭게 좁혀오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산업은 생산 현장의 절반 이상이 협력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분들의 헌신 없이는 고품질의 선박을 제때 안전하게 건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저희 하나오션은 원하청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하에 차별 없는 성과 공유를 통해 숙련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기술력과 안전한 조업 수행이라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당사는 원하청 성과 공유라는 취지에 따라서 협력사 협의회의 요청사항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고, 함께 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산 현장에서는 차별받지 않는 일터라는 자부심과 함께 숙련된 인력의 귀환과 정착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를 시작으로 조선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상생 문화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오션은 단순히 성과급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을 넘어 협력사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최고의 품질과 안전한 사업장 구축으로 국가 사회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도 원하청 상생기업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산 환경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이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하나오션 내 사내협력회사 대원산업의 대표이자 사내협력사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외환 위기 이후 약 30년에 걸쳐 원하청 문제는 근로자 간 경쟁력 차이를 비롯 차별, 노사관계, 대립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지껏 그 누구도 바꿔보려고 시도한 적이 없었기에 앞으로도 당연히 그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원청인 하나오션이 협력사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전격 발표함으로써 원하청 구조 개선에 대한 상생 의지를 현실로 바꿔놓았습니다. 하나오션의 입장 보도가 발표된 이후 원하청 상생과 협력에 대한 현장의 기대감은 상당했습니다.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각 협력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한 날 거제시 음식점은 평소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근로자들끼리도 회식 장소를 정하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열지 않던 가게도 문을 열고 장사를 할 만큼 우리 거제시가 정말 오랜만에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기쁨과 일의 보람을 다시 느끼게 해주신 하나오션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하청 구조 개선에 대한 원청 하나오션의 노력은 경영 성과 공유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생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그 기금을 통해 협력사 근로자들도 주택대출이자 지원, 독감 예방접종비, 건강검진비 등 각종 복지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협력사 숙련 근로자 유지 및 장기 근속 유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대원산업에 한해서만 보더라도 근로자 92명이 이번 경영 성과를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25년도 약 8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상생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학자금과 건강검진비 등 필요한 복지 혜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 직원들은 숙련된 기술자들로서 차별받지 않는 일틀한 자부심을 가지고 생산성 향상 및 역량 강화에 더욱 매진하고 있으며 타 업종으로서의 이탈이나 이직이 줄고 신규 내국인 채용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대원산업뿐만 아니라 101개 사내협력사 모두는 지속 가능한 조선업의 발전 및 마스카 성공을 위해 언제든 원청 하나오션과 동반 성장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이 가지고 있는 국가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도 내국인 고용이 유지되고 지역 경쟁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 쭉 이렇게 끝까지 하면 지겨우니까 이거 좀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네. 그 대원산업에는 재하청 없어요?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이 재하청의 2차 밴드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2차 밴드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차 밴드까지만. 네네. 하여튼 재하청에 또 밑에 또 있죠. 그건 없습니다. 그 물량팀이라고 있잖아요. 그 물량팀이 재하도급이. 아, 그래요? 예. 그 단계까지. 예. 거기는 하여튼 고용된 것도 아니고. 예. 따로 사업자 필요한 등록증을 업무 일이 있을 때마다 일감을 떼주는 거죠. 예. 거기는 혜택을 못 받군요. 네네. 그리고 하나 있어요. 하셨나?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자제하겠다 한 게 지금 조선사 전체예요? 예, 맞습니다. 조선에서는 하청에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채용 최저임금을 고용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자제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저희 국내 근로자들이 근무하기 싫어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채용이 안 되다 보면 도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불가피하게 유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보수가 좀 더 높아도 안 하려 그래요? 예, 그게 조금 그 환경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은 예, 좀 안 저도 그럴 하려는 때 경향이 그 있습니다. 도장 작업을 해봤는데 예. 진짜 하기 싫죠. 예. 그러긴 하죠. 예. 잘 조화되면 좋겠고 하여튼 그런 노력들이 조금씩이라도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사례 만나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방산회사죠. 카이 그리고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 미래항공의 상생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 팀별 발표 시간 약 5분 정도 진행이 될 수 있음을 준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카이 대표로 참석한 차재병 부사장입니다. 카이는 지난 2020년 카이 상생 정책을 선포하고 중기부로부터 방산업체 최초로 자발적 상생 협력 기업,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정책을 지속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핀셋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서 2020년부터 200억 규모로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고 2025년부터는 투자 여력이 부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300억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서 장비 투자비를 저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업체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인 고용 안정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협력사에 매년 20억의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면서 2019년부터는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목돈 마련 저축을 위한 내일 체험 공제 프로그램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자동화 공정 개선 등 생산성 향상과 R&D 지원을 위하여 상생협력기금 100억을 출연하였고 올해부터 추가로 매년 20억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총 41개 과정에서 연간 500명 이상의 그 직원들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기술력에 기반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업체 무상으로 로봇 자동화 기술을 이전해 왔고 올해부터는 8개 업체에 로봇을 직접 적용하는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카이는 또한 국내 항공 소재 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항공 소재 개발 연합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산업체와 연구기관 총 10개 단체로 출범해서 현재 총 52개 단체로 확대되었고 200종 이상의 소재 부품을 국산화해서 지금까지 700억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국산화에 성공한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각 업체에서 보잉과 에어버스 등 해외 항공기 제작사와도 사업을 확장하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카이는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을 대표하는 체계종합 업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내 200여 개 업체들과 구축한 산업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카이와 미래항공의 상생협력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항공은 항공기 부품 기계 가공 및 조립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카이의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임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명절, 선물이나 학자금, 건강검진, 체육행사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간 155명의 임직원에게 총 6억 6천만 원의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안전한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로봇 자동화 R&D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카이가 보유한 자동화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생산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내일 체험 공제를 통해 장기근속 직원 6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팬데믹 이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카이는 베트남 현지 인력 양성 아카데미를 활용해 우수한 E7 비자 해외 인력 10명을 채용하여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위기 기업 긴급 운영자금 15억 원을 지원받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또한 장비 투자비 25억을 지원받아 현재 늘어나는 항공 부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계가공 장비 2대를 도입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카이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 지원을 통해 미래항공은 팬데믹 이후 매출 확대와 흑자 전환을 이루며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카이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사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중소기업이지만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미래항공은 그 거래 업체가 200개? 아니. 카이는 200개. 예, 200개가 좀 네. 200개가 좀 넘습니다. 미래항공은 아까 몇 명 고용하고 있었어요? 155명. 납품처, 그러니까 거래처는 매출처는 카이가 전부인가요? 아니면 딴 회사도 있나요? 예, 카이가 거의 90%. 90%. 예. 국내 항공 관련 업체들이 200여 개 되는데 이 회사들은 매출처, 그러니까 거래처가 카이 말고 다른 데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어때요? 예, 저희가 이제 총 217개 업체가 좀 참여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한화나 LIG 넥스원 같은 거래도 있고. 대기업들 좀 포함이 돼 있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중소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고용도 많이 되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태형 사장님 해외 인력 10명 쓰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사람들은 기술자 전문가들인가요? 아니면 카이가 베트남에서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6개월 베트남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데리고 온 친구들입니다. 국내 자원들을 쓰기는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아까 전에 하나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운 부분의 공정도 인력도 있고 또 팬데믹 이후에 항공 분야에서 이탈한 인력이 항공 물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국내에서 안 되니까 예. 이런 건 물어보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보수 수준은 얘기하기 좀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뭐 대기업하고의 임금이나 복지의 이중 구조를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원청도 글로벌 경쟁력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원청이 그 부분을 다 해결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청이 해결하지 못하는 좀 일정한 부분은 정부 정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희망의 사다리를 좀 놔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 이것저것 하고 있긴 한데 전부 다 하기는 재정 문제가 좀 있긴 하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솔한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자, 상생협력 우수 사례들 만나보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금속제조기업인 홍성산업의 순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CR 담당 사장 박승희입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삼성의 대표 상생 프로그램인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방식은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선정되면 삼성전자의 멘토들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서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현장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삼성의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이 2015년 시작됐는데 중소기업들로부터 환영받는 건 3가지 특징 때문입니다. 먼저 삼성은 이 사업을 위해서 스마트 공장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160여 명의 전담 멘토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멘토들은 삼성의 그 제조, 품질 분야에서 한 20년 이상 일한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부 자포스팅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정해지면은 일단 멘토 3명에서 한 5명 정도가 2개월 정도 업체에서 상주하면서 MES 같은 자동화와 제조 시스템 혁신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체제도 AS 체제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외 선생님이 직접 학생 옆에 붙어서 문제도 같이 풀어주고 진로 지도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둘째로는 2015년부터 11년째 운영하다 보니 현장의 필요를 반영해서 지원 대상과 내용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판로 개척까지 지원하고 있으면서 2023년부터는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공장 그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삼성과의 거래 여부는 무관합니다. 선정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주관해서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한 3,600여 개의 업체 중에서 삼성전자 협력사는 392개사로 한 12% 정도입니다. 효과를 살펴보면은 지난 11년 동안 모두 1,150억 원을 투입해서 3,622개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중소기업 중앙회 그 데이터에 따르면은 불량률이 53% 개선됐으며 평균 매출 24%, 고용 26%가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매년 그 대상 기업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25년에 93.8%의 만족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그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의 제조 생태계를 튼튼히 하는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팬데믹 때는 백신 주사기를 개발해서 당시 이 해외 제약사로부터의 백신 확보에도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AI 시대에 맞춰서 중소기업 맞춤형 제조 AI도 도입할 예정이며 K-푸시라든지 K-뷰티, K-바이오 같은 K-인더스트리 업체들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산업 김병식입니다. 저희 홍성산업은 충북 괴산에 소재한 복합 소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1971년에 설립돼서 55년이 된 장수 기업입니다. 저희는 알루미늄 복합 파넬이라는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건축, 조선, 철도, 산업재 이런 분야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이지만 나름대로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삼성의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성으로부터 이제 스마트 공장 지원을 받았고요. 크게는 이제 생산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생산 관리를 전산화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혁신 활동이라고 관련 기술자들이 저희 회사에 와서 3주에서 8주까지 상주를 하면서 이제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희 그 55년 된 회사가 왜 이런 게 필요하냐고 여쭤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내 최초로 뭔가를 개발한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도 개발해야 되지만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까지도 저희가 디자인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도 싫고 뭔가 좀 후발 경쟁자도 생기고 그러니까 공장을 약간은 좀 폐쇄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경쟁자도 많이 생겼고 말하자면 갈라파고스의 현상이라고 할까요? 저희 기술이 최고인 줄 알고 몇십 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사보다도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몇 년 된 얘기지만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를 도움 줄 곳을 좀 찾아보자 해서 그때 찾은 게 이제 삼성전자와 정부 주축을 해갖고 이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어떻게든지 제가 하자고 해갖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서도 고맙게
3명 내지 4명의 기술자 인원이 파견된 인원도 있고요. 또 그분들이 전체 기술을 다 섭렵하지는 못하니까 그럴 때는 삼성의 본사에서 그 관련된 기술자들이 또 파견돼 갖고 어떤 그 이슈 하나하나를 극복했던 그런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프로그램은 저희 같이 이제 충북 괴산이라는 그 지역적으로 굉장히 그 소외된 지역에 있는 업체는 외부의 기술을 받거나 또는 뭔가를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신 삼성전자나 관련 정부 부서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기술을 받아서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SK슈펙스 추구협의회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 소상공인 룩투의 사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K슈펙스 추구협의회 지동석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했던 로컬라이즈 군산이라는 프로젝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 초기에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군산 현장에 계신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기관 다양한 분들과 그리고 지역재생이나 창업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았습니다. 결국 지역 활성화를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창업가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 관건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목표를 가져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했던 프로젝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창업가 육성을 위해서 초기 사업 개발부터 자금 조달, 판로 개척, 회사 운영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창업 단계별로 맞춤형 창업 교육과 코칭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진행될 때 사업화를 위한 지원금 외에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유 오피스를 제공하거나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또 여러 소상공인과의 시너지 협력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조성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년부터 3년간 26개의 창업팀을 발굴하고 지역에 특화된 다양한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여 모든 팀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이 중 80%가 사업을 유지하고 있고요. 40%가 군산에 정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그 로컬라이즈 페스티벌이라는 홍보 활동을 지원하면서 7년간 누적 180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였습니다. 소개드리는 김에 간단히 창업팀들을 말씀을 드리면 군산의 그 흰 찹쌀보리, 꿀, 건어물과 같은 지역 특산물을 젊은 친구들이 리브랜딩해서 판매를 촉진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이 스토리텔러가 되는 관광상품을 제공하는 팀도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창작자들이 모여서 함께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그 다음에 군산의 지역 캐릭터를 개발, 판매하고 이를 활용한 카페 운영 등 다양한 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 하나하나는 아주 작습니다. 그렇지만 창업팀의 사업 매출이 대부분 지역의 농어민 생산물과 지역 관광 자원 등을 활용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만들어가는 창업 생태계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토양이 되고 있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의 진정한 주인공은 옆자리에 계신 박미선 대표님과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을 지키며 성장의 화답을 해주신 창업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산에서 도예가이자 창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미선입니다.
일단 소기업임에도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려 문화예술 분야로 창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기대로 시작한 프로젝트는 너무나도 든든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SK E&S가 지원한 로컬라이즈 군산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3년 동안 7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교육, 전담 코칭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다른 지원처럼 길어야 1년이구나 하고 시작을 했는데 2년차, 3년차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과 코칭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26개 팀이 언제든 회의와 일을 할 수 있도록 로컬라이즈 타운이 존재하였고 창업팀들은 늘 그곳에 모여 자연스럽게 협업과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타운 1층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군산 시민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서 연계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창업팀들은 군산에 정착하기 시작하였고 타지에서 와 정착한 창업팀들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벌써 8년 차입니다. 단순히 매출로 본다면 평가가 낮을 수도 있지만 지역에서 창업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15년 버티고 살아남아 상권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는 소기업 창업가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응원, 지지, 좋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귀한 분들, 올해에도 진행되는 로컬라이즈 페스티벌에 꼭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차량 부품 제조기업인 풍강의 사례를 이어서 듣도록 하죠.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정준철 사장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모두에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ESG와 탄소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는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중소협력사까지 공급망 전반에 대해서 어떤 규제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에 처해 있고 부담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사는 협력사의 ESG와 탄소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 4월에 국내 최초로 자동차 부품 산업 ESG 탄소 중립 박람회를 개최하여 협력사가 즉시 적용 가능한 설비 정보나 탄소 감축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ESG나 탄소 중립이 정보나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정보를 얻기도 힘들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스스로 혼자 이렇게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한 1만 2천 명이라는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나 동반선장위원회 등 유관부처, 공공기관에서 함께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협력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사업 이런 것들도 소개를 받을 수 있었던 상당히 의미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작년 11월에는 정부 및 협력사와 함께 자동차 산업 공급망 탄소 중립 상생 프로그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대기업과 정부 1차 협력사가 중소기업이 설비 투자, 탄소 감축 설비 투자를 하는데 실제 투자 금액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협약이고 이 금액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력사와 다양한 동반 성장 및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차 산업 생태계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너트볼트 같은 이제 체결 부품류를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 풍강의 김진용 대표입니다. 오늘 저는 글로벌 공급망의 ESG 규제 속에 저희가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현대자동차와의 상생 협력으로 풀어낸 짧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지원을 받았는지. 23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해서 16건의 지원 사업을 현대자동차와 정부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할로겐 등을 이제 조금 더
그 효율이 좋은 등으로 바꾸는 그런 지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 컨설팅 여러 가지가 쭉 세보니까 16가지였고요. 그중에서 오늘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회사는 현대차와 함께 글로벌 ESG 규제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EU 탄소 국경 제도가 발효되면서 저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부품도 제품도 EU 수출을 위해서는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다행히 저희는 정부와 현대차가 제공한 EU 규제 대응 및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문제없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역량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최근 해외 고객사의 ESG 평가와 탄소 중립 요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현대차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는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장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고효율 설비 투자를 통해 저탄소 팩토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수출기업으로 글로벌 공급망 규제 대응에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며 궁극적으로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현대차의 컨설팅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탄소 감축 수단을 발굴하였고 원소재 가열 히터의 고효율 설비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인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저탄소 생산이 가능한 공장 운영 방식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회사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LG전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인 허드슨 AI의 순서인데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별 발표 시간 5분 준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발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G전자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솔루션 사업본부장 박형세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LG전자는 4개의 사업본부가 있는데요. 저희 사업본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TV, IT 모니터, 상업용 사이니지 등 디스플레이 관련한 디바이스와 플랫폼, 그리고 솔루션 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 스타트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정부 부처들과도 뜻이 맞아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초격차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통한 초격차 AI 챌린지 및 창업 도약 패키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해 오고 있고, 첫 해인 2024년에는 20개의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시작으로 올해는 30개 정도의 규모를 계속 키워오고 있습니다. 중기부와의 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난 2년간 AI, 미디어 콘텐츠, 스마트홈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의 신청을 받았고요. 그중 45개의 스타트업들과 실제 협업 기회를 구체화하고 검증해보는 프루프 오브 컨셉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POC 과정을 통해서 LG전자는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사업화 조언부터 R&D 개발 및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